네, 이번 주 2주차에는 고전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아주 간단한 평문과 암호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아마추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고전암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평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냥 텍스트,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암호문은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고전암호의 기본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두 가지 기본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환이라고 해서 글자를 아예 다른 글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밀크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MILK 하죠. M을 S로 바꾸고 I를 K로 바꾸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L을 A로 바꾸고 K는 T로 바꾸고 이런 식이에요. 전치라는 것은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MILK가 MLIK로 바뀔 수도 있고 MKIL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혼돈과 확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먼저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시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돈은 비밀 열쇠가 글자가 하나만 바뀌어도 암호문이 거의 통째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밀 열쇠를 찾기가 어렵겠죠. 확산이라는 것은 암호문이 최대한 난수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암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까만색 줄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문자가 있고, 흰색으로 보이는 암호 문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Meet me after the toga party. 토가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뜻하는데요. 자, M을 보면은 까만색 줄에서 M을 찾으면 P가 나와 있죠. 그리고 까만색 줄에서 E를 찾으면은 H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를 또 한 번 쓰고 까만색에서 T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W가 나오죠. 그래서 MEET가 PHHW로 그렇게 쭉 바뀐 것입니다. 자, 치환 암호 중에는 시저의 암호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모든 글자를 세 글자 뒤에 있는 글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다란 표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AND, AND 하면은 A는 A서부터 세 개 뒤, A, B, C, D. A는 D로 바뀝니다. N, O, P, Q 해서 N은 Q로 바뀝니다. D는 E, F, G 해서 G로 바뀝니다. 그것을 시저의 암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실 것은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글자는 그대로 남아있죠. 밥 먹고 하다가 글자들을 위치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먹, 밥, 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예전에 보면은 글자의 위치만 바꾸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스파르타에서 장군에게 저런 나무 막대기를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군은 나무 막대기에다가 가죽띠를 감고 그 가로로 글씨를 씁니다. 가로로. 그 다음에 그것을 세로로 읽어내요. 이것을 풀어보려면, 해독하려면, 해독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서로 같은 편이 아니라 적군이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서 해독을 하려면은 이런 막대기를 삼각형 막대기에 적어보고 사각형 막대기에 말아보고 오각형에 말아보고 쭉 해보면은 그 막대기가 원래 막대기가 몇 각형인지가 나오겠죠. Do it right, just do it.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원래 문장은 레일, 펜스, 크립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두 줄로 된 것을 보면은 레일, 펜스, 크립토가 지그재그 형태로 쭉 적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줄만 먼저 읽으면 RIFNE, RPO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화살표 옆에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을 세 줄에 지그재그로 쓰면은 암호문이 바뀝니다. 제일 첫 번째가 RFEP,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줄에 ALEC 이런 식으로 암호문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혼돈과 확산이라는 것은 셰논의 그 암호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혼돈은 평문과 암호문을 서로 연결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문서가 있는데 이제 암호문을 두 쌍을 주는 거예요. 암호문을 한 쌍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신의 원래 평문인데 암호문이 이 중에 어느 것일까? 거꾸로 또 암호문을 주고 자, 이 암호문에 해당되는 평문이 어떤 것인지 골라봐라. 한쪽에는 당신에게 내가 빚을 졌습니다. 다른 쪽에는 당신은 내게 빚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평문 자체를 모르면. 그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 평문에는 예를 들면 한글에서는 습니다. 뭐 이런 말이 많겠죠. 합니다. 또는 그런데요. 이런 식의 자주 나오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성들을 모두 다 지워서 어떠한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어도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난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발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기법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로줄에 1, 2, 3, 4, 5, 세로줄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25칸이죠. 그런데 알파벳은 26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I와 J가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줄에 네 번째 세로칸에. 어쨌든 카이스트를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K는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가로줄에 세 번째 세로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K를 2,5라고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해서 A는 1, 1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를 세로줄로 적은 거예요. 2,5가 첫 번째 세로줄, 2,5가 K, 두 번째 세로줄 1, 1이 A, 세 번째 세로줄 2, 4가 I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를 적고 읽어내기는 가로줄 순서대로 읽어냅니다. 세로줄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로별로 먼저 읽으면 암호문은 2, 1, 2, 4, 4 그리고 두 번째 줄 5, 1, 4, 3, 4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두 개씩 묶었는데 두 개씩 묶은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뭐 저렇게 쓰나 쭉 한 줄로 계속 이어서 쓰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 줄로 길다랗게 쓰면 복잡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 없이 뭐 두 개씩 끊어서 읽거나 뭐 끊어서 적거나 또는 뭐 세 개씩 적거나 다섯 개씩 적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글로 된 예를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 비밀키라는 것은 지혜야 나랑 놀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줄로 쭉 적었습니다. 오늘 웅진 출판사의 생각쟁이에서 쭉 그렇게 읽어지죠. 자, 가로줄로 적고 세로줄로 읽어냅니다. 그런데 세로줄로 읽어낼 때에도 제일 왼쪽부터 쭉 읽어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지혜야 나랑 놀자를 한 사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붙여요.
니은에서 나가 제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 이제 사전처럼 찾는다면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먼저 세로로 읽습니다. 그러면은 진쟁 이렇게 쭉 읽어지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로 줄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판에 이렇게 읽어지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제일 밑에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침표 점까지도 이제 순서가 뒤바뀌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간첩이 간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로줄이, 그러니까 세로줄이 지혜야 나랑 놀자니까 세로줄이 7개 있다. 그리고 비밀 열쇠는 지혜야 나랑 놀자. 그것을 지혜야 하고 어쩌고 말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간첩이 혹시 까먹을지 모르잖아요. 이 세로줄 읽는 순서를 6, 7, 4, 1, 3, 2, 5라고 주면은 이 사람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글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간단히 보내줬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 것처럼 글자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글자들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인 성인이면은 금방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쭉 보세요. 고려대 보입니까? 외국어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해독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암호를 해독할 때에는 그 언어가, 물론 예전 시작부터 이 암호문이 어느 나라 말을 암호로 만들었는지부터를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 그것이 밝혀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이거 진짜 성인이면은 암호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 하고 알려주면은 거의 1시간 이내에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법 오래 산 외국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은 아마 일주일, 보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언어가 모국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략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보면은 한글로 된 것은 수업 시간 도중에 학생들이 금방 풀어요. 그런데 영어로 된 것은 집에 가서 영어 사전을 놓고 붙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숙제를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략 20배에서 100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가노그래프라는 거. 자, 지금까지 이제 고전 암호를 만드는 법을 보셨어요. 그런데 생각이 아주 자유스러운 분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잠깐. 아예 암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암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그것이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준다든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많이 사용하던데요. 이렇게 칼라 사진, 강아지 사진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한글 문서 몇 페이지 정도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스테가노는 이제 감춘다는 뜻이고요. 그래피는 쓴다는 것이죠. 참고로 암호는 크립토가 암호고 그래피, 암호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은 그러니까 암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도록 하는 거니까 예전 상당히 한 30년쯤 전에 나왔던 영화들에는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마이크로 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 왼쪽 편 아래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있죠. 실제로 필름 같은 것을 뜻하는데요. 독일군이 굉장히 작은 필름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다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편지를 쭉 쓰는데 맨 끝에 이제 문장 끝에 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잉크점인지 마이크로 다트 점인지 또는 우표 같은 거 뒤에다가 마이크로 다트를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그 마이크로 다트 기술이 제법 발달했던 것 같아요. 꽤 문서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컬러 이미지를 약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텐데요.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이 오리지널 이미지죠. 자, 칼라 점은 밑에 있는 것처럼 R 어쩌고 쭉 하고 숫자가 있죠. 그 점의 색깔의 농도, 뭐 색깔, 뭐 밝은 정도, 명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로 어떤 이제 간단한 표시로 그렇게 만들어서 점 하나마다, 픽셀마다 그렇게 기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암호문을 바꾼 것입니다. 자, 왼쪽 가운데 그림과 제일 오른쪽 그림이 거의 눈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죠. 왜냐하면은 요즘 칼라 이미지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칼라를 표시하는 글자 하나, 그러니까 표시판을 바로 옆 색깔로 바꾸면은 눈으로 봐서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편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픽셀을 몇 개씩 이제 몇 군데에서 고쳐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편은 오리지널과 자기가 받은 것을 비교하면은 어느 픽셀이 바뀌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원본이 적군에게 새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방 깨지겠죠. 자, 이번 차시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평문, 암호문, 그리고 스테가노그래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고전 암호를 어떻게 해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